처음에는 3인이었으나 결국 혼자 중앙아시아 3개국 배낭여행을 하게 되었다. 홀로 떠난 첫 해외 배낭여행의 시작은 두렵고 낯설었다. 하지만 한 달을 버텨야만 했다. 소통을 시도해야 했고 스스로 찾아가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 현실에 조금씩 익숙해졌으며 오히려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여행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작가가 지난해 처음으로 혼자 떠난 한 달간의 중앙아시아 여행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히바에서부터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원을 지나며 마주했던 낯선 문화, 예기치 못한 해프닝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작가의 사유와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릴 때 자폐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힘든 여정을 도전합니다. 파미르 고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웅장한 크기로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1300년경 신라의 해초 스님이 목숨을 걸고 넘었다는 황량한 고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관을 보러 가보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삶의 방식이 꼭 정해지진 않았으며 남이 만든 틀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가는 저자의 이야기. 히바에서 파미르까지. 저자는 전성실. 출판사는 한아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함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마무리한다.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박 회장과 통화를 하여 의견을 모았다. 2024년 5월 20일 저녁 9시 30분. 해외여행 전문가인 이 대표는 여행을 멈추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알려왔다. 홀로 해외 배낭여행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여행 준비 대부분을 이 대표에게 의지하고 있던 터지라 무척 당황했다. 그런데 다음날 놀랍게도 뇌에서는 혼자라도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순간 나에게 놀랐다. 먼저 여행 일정표를 다시 만들었다. 타슈켄트와 부하라 사이에 히바를 넣고 마지막은 사마르칸트를 둘러보는 것으로 했다. 도시와 도시의 이동은 가장 안전한 기차로 예매했다. 기차 시간에 맞게 일정을 변경했다. 그리고 숙소는 이동 동선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조식이 제공되면서 평점이 높은 것을 선택했다. 파미르 고원 여행에 대비해 처방전을 받아 상비약을 구매했다. 병원에 들러 의사와 상담하면서 비로소 여행을 떠난다는 기대감이 생겨 한껏 들뜨기도 했다. 5월 28일 두근거리며 타슈켄트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10시 10분 드디어 비행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기증을 느끼는 순간 내 몸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기내식을 먹고 잠에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불현듯 눈을 뜯고 본능적으로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흰 구름을 이고 있는 눈 덮인 산이 보였다. 와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길어야 20분이면 충분했지만 나는 3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래도 다행히 숙소에 도착했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식당에서 저녁 식사도 주문했다. 일본인 유나를 만나 함께 아미르소이에 다녀왔다. 비록 하루 여행이었지만 유나와의 동행은 타지에서 이방인과의 소통이 때로는 흥미진진한 여행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더불어 자신감이라는 선물도 함께 주었다. 기차 여행은 불편하기만 했다. 길거리 음식으로 배탈이 난 상황에서 16시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히바의 이창 칼라에 들어가는 순간 불편한 기억은 눈 녹듯 사라졌다. 팔라본 마흐무드 영묘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성의 모습에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숭고한 모습에 나도 10분이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카라칼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3개의 토성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특히 아야즈 칼레에서 보게 된 바람에 움직이는 모래에 감동했다. 부하라에 있는 4개의 무역돔은 아름다웠다. 특히 팀 압둘라 칸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카펫 전시장이었다.
보이칼란 단지는 실크로드 시기에 번성했던 부하라를 충분히 예상하게 했다.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는 레기스탄으로 모두가 설명되었다. 그 크기에 주눅이 들었다. 구르 아미르 광장과 비비하는 모스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마지막 날 토마스를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국경을 넘어 타지키스탄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칠레이크스와 이스칸드굴 호스를 함께 갔다. 칠레이크스는 거친 도로를 넘어서야 만날 수 있는 산속의 7개 보석이었다. 이스칸드굴 전망대에서 우리는 숨쉬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한국인 부부와 인도인 라그우와 함께 9박 10일의 파미르 공원 투어를 나섰다. 온천에서 피로를 풀었고 토성에서 wak한 해랑의 웅장함을 바라보았다. 랑가르의 환경은 열악했다. 겨울 외투를 걸쳐야 했고 세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며 침낭에서 잠을 자야 했다. 한국인 부부는 계속 설사를 했고 나도 속이 불편했다. 알리추르로 이동하는 길은 더욱 험했다. 물이 있는 호수 주변을 제외하고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 도착한 알리추르는 허허벌판에 허름한 건물이 덤성덤성 들어서 있었고 호흡이 어지러워지기도 했다. 컨테이너 시장으로 알려진 무르갑을 거쳐 파미르 하이웨이의 가장 높은 곳인 해발 4655m의 악바이탈 고개를 넘었다. 눈이 내리는 악바이탈 고개에서는 산과 하늘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인이 사는 카라쿨에서 타지키스탄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국경을 넘었다. 지형이 극적으로 달라져 이곳 산은 푸르름으로 가득했다. 풀과 꽃이 넘쳐나는 유르트에서 밤을 보내고 오시로 향했다. 살이 모구른 겨울이었으나 오시는 여름이었다. 극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강인한 사람들을 만났다. 더불어 끝이 없는 장엄한 설산을 바라보고 거닐어 보는 순간은 짜릿하기만 했다. 황무지와 사막,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와 더불어 파미르 공원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정원이었다. 타슈켄트의 그 숙소의 소파에서 단잠을 자며 이번 여정의 마지막 아침을 보냈다. 킬리만자로 산을 오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레기스탄과 만개의 시선들. 페르시아어로 모래광장을 의미하는 레기스탄은 티무르 제국의 핵심 거점이었다. 왕의 포고령을 듣기 위해 모이는 광장이었으며 공개 처형의 장소이기도 했다.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세계의 마드라사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레기스탄의 진영은 갖춰졌다. 레기스탄은 8시에서 23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건물의 점등 시간은 저녁 8시부터다. 구시가 지인 숙소에서 레기스탄까지는 약 600m 걸어오면서 레기스탄 광장의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도로에 벽이 있기 때문이다. 벽을 지나치니 비로소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발걸음은 속도가 붙었다. 오늘은 일요일, 야경을 보기 위해 레기스탄 광장에 왔다. 마드라사에는 이미 조명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전망대인 계단에 앉아 광장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광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보다 작은 크기였다. 계단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저마다의 방법으로 특별한 일요일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거대한 무게를 지닌 그 무언가가 누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색이 바뀌는 조명을 바라보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그저 멍하니 거대하고 거대한 건물만을 바라보았다. 고요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세계의 거대한 건축물에 압도된 채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천상의 벅찬 감동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한없이 짜릿했으며 행복한 시간이었다. 혼자서 지금까지 여행했던 순간순간이 떠올랐다.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숙소로 걸음을 옮겼다. 개성적인 삶. 두샨베에서 잡은 숙소의 넓은 마당은 주방과 식사와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여행에는 주차장도 되어주었다. 점심과 저녁도 손수 요리가 가능했다.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홍차와 녹차는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대형 포트에 담겨 있었다. 숙소 담당자는
언제든지 차가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이곳에서는 왜 홍차를 블랙티라 부를까? 홍차는 발효가 85% 이상 된 차를 말한다. 동양에서는 찬물이 붉기에 홍차라고 부른다. 서양권에서는 발효된 찻잎이 건기에 블랙티라고 부른다. 같은 차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름을 불렀다. 여행한다는 것, 혼자 외국에서 여행한다는 것,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선택은 분명 개인의 몫일 것이다. 잠자리, 이동수단, 식사, 여정, 그리고 비용. 여행지와 방식에 따라서 짐 꾸리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만약 동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마다 여행 방법이 다를 것이다. 동반자의 개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와 이동은 공유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방식도 유용하겠다. 저녁에 만나서 아침에 헤어지는 것이다. 삶의 방식이 꼭 어떤 정해져야 하는 방식이 있을까? 어쩌면 내가 규정한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지적 생명체로 태어난 엄청난 행운인 나. 살아가는 방식이 꼭 하나여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분명한 것은 사회나 단체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나 규칙을 벗어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지구에는 80억 개의 개성적 삶이 있다고 믿는다. 올곧게 기도하는 히바의 여인도, 사막에는 마른 장자기 위해 꼬치구이를 하는 손도, 이찬 칼라의 차량 통과를 담당하는 경찰도, 두샨베의 메어로곤 시장에서 꿀을 파는 아주머니도, 타슈켄트의 한 모스크에서 내게 손을 내민 이맘도 분명 개성적인 삶이다. 분명 나도 그 하나를 차지하는 삶이겠고, 그런데 어쩌면 좀 더 자유로워지는 방편이 있지 않을까? 타인의 시선에는 1도 관심 없는 삶. 그 삶이 어떤 장면이어야 할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꼭 성공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글쎄, 그 길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인 듯한데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찾아봐야겠다. 한 20배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자폐 스펙트럼 유전자가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이 만든 정해진 틀에 갇혀 살면 자신만의 길은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파미르 고온 사랑의 악바이탈 고개. 창밖은 비현실적인 세상이었다. 저 멀리 빙하가 녹은 물은 이곳으로 흘러 대지를 적시며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직 물이 있는 부근에만 식물은 자랐고 대부분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들판이거나 산이었다. 그러다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물이 있어도 녹색의 식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물은 얼음으로 존재하고 산은 점점 눈으로 점령당했다. 파미르 하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인 악바이탈 고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였다. 해발 4655m의 악바이탈 고개를 향하는 길에 눈이 내리면서 세상은 하얗게 변해갔다. 더불어 우뚝 솟은 봉우리와 넓고 광활한 고원은 안개에 휩싸여 하늘과 분간이 어려워졌다. 거침없는 날씨 변화는 파미르 산맥의 웅장함과 더해져 자연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질긴 생명력으로 얼음에서도 살아가는 풀며 포기가 유일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던 자동차가 멈추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세차게 부는 바람에도 나는 뛰어서 뷰포인트로 갔다. 숨쉬기는 답답해지고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앞에서 보려는 욕망이 나를 휘감았다. 하얗게 덮여있는 장엄한 봉우리들은 안개와 만난 후 하늘로 사라졌다. 그저 저기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왜 파미르를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다. 땅과 하늘을 분간할 수 없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땅이고 바로 위가 하늘이었다. 누가 만들었을까? 하트 모양의 구조물을. 극한의 조건인 이곳을 넘어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일까? 아니면 현지인의 표현일까? 자연의 품이 허락해야만 넘어설 수 있는 이곳에도 사람이 전한 사랑의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다. 산을 오르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것, 혹은 운이 좋아 보이 드문 눈표범이나 아이벡스를 관찰하는 것도 독특한 체험이 될 것이다. 더불어 라이드가 되어
자전거로 악바이탈 패스를 넘는 도전은 자연의 경외심과 놀라운 풍경을 흡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곳은 빠름보다는 천천히가 어울린다. 지금 이곳은 겨울 아니 한겨울이다. 6월에서 9월까지만 파미르의 길이 열린다고 하던데 실감이 났다. 이곳을 지나가려면 튼튼한 차와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하며 희박한 공기에 적응해야 한다. 가이드가 딸린 차량으로 정해진 기간에 파미르를 여행하는 방식은 제 시간에 우리를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롭게 파미르를 여행할 수 있다면 머물고 싶으면 머물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위험이 따르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 달이 넘게 걸릴 수 있으며 힘들고 불편한 시간의 연속일 것이다. 하지만 뚜렷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모진 풍경에 정신이 팔려 반나절을 보내는 그것으로 보상은 충분하지 않을까?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마구마구 생겨났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힘든 여정을 이겨내는 저자의 기록을 통해 무엇이든지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해진 틀, 그것을 따르면 편하겠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을 향해 힘들어도 묵묵히 용기 내어 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편한 곳만 찾아서 여행하던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은 도전이 아닌 내가 즐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